마커스 김은 핀나클 테크의 반짝이는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42살의 그는 자신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173cm가 차에 안 되는 그의 작은 체구는 어깨에 헐렁하게 걸쳐진 넉넉한 청소부 작업복에 가려져 있었다. 콧등에는 얇은 금태 안경이 걸려 있었고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지만 결코 세련되지는 않았다. 활기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마커스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더 심하게 대하는 대상이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마커스 김이 해군 특수부대에서 15년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 이라크에서 2번의 파병을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수수한 외모는 맨손으로도 12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동성훈장과 상위군 인훈장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정예한 군인들을 훈련시킨 남자를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도로변 폭탄으로 그의 부대 전체가 사라진 후 깊이 묻혀 있었다. 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그는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평범한 일상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적인 것이었다. 누구도 부드러운 한국 억양을 가진 조용한 청소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2번 쳐다보지 않았다. 대부분의 날들에서 그것이 정확히 마커스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가 배경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야, 조선족! 조용한 아침 공기를 칼처럼 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커스는 중역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고개를 들어 김민준이 그의 평소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복도를 활보하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은 회사의 영업부장이었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 비싼 양복,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모든 방을 채우는 자존심을 가진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그의 부관인 박철수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목이 굵은 전직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지금은 김민준에게 아첨하고 괴롭힐 만한 약자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트리오의 3번째 멤버는 날카로운 혀를 가진 마케팅 이사인 최수진이었는데 그녀는 말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말했잖아, 야, 조선족. 김민준이 다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커졌고 아침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몇몇 직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거야? 마커스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고 그의 움직임은 꾸준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말을 처음 들었다. 그는 핀나클 테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6개월 동안 김민준의 무심한 인종차별과 모욕 시도를 계속 들어왔다. 침착함을 유지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일은 평화로워. 그가 너를 그의 세계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 그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잖아, 친구. 박철수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낄낄 웃었다. 아마 그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거야. 오, 나는 그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최수진이 가짜 달콤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니, 마커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작은 별명을 더 좋아하니? 김민준은 이름을 짓는데 아주 창의적이잖아. 이제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다른 직원들은 구경하기 위해 발걸음을 늦췄다. 마커스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 기업의 위계 질서에는 그 자체의 규칙이 있었고 청소부는 맨 밑바닥에 있었다. 김민준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커스는 그의 비싼 향수와 너무 많은 커피의 씁쓸한 향이 섞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배 타고 온 사람아.
중요한 사람이 너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존경심을 보여야지. 숨을 쉬어. 마커스는 자신에게 말했다. 10가지 세어. 이 사람들은 진짜 갈등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 그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너는 진짜 전쟁을 봤어. 그는 다시 걸레를 양동이에 담갔고 신중하게 짜냈다. 왜 그래?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유니폼이 더러워지는 게 싫은 거야. 박철수가 비웃었다. 아마 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우든지. 구경꾼들의 조용한 속삭임 외에는 복도가 조용해졌다. 마커스는 가슴속에서 익숙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깊이 묻는 법을 배운 신중하게 통제된 분노였다. 다른 삶에서, 다른 세계에서 김민주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커스는 사라졌다. 이 마커스는 그저 그의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서 그의 고양이를 먹이고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다. 신뢰합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의 한국 억양이 더 두드러졌다. 저는 이 바닥을 끝내야 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청소부에게 군중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분명히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너는 예절을 좀 배워야 해, 친구.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인들이 너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야지. 김민준 씨, 아마 우리는 지켜보고 있던 직원 중 한 명인 박선영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김민준이 그녀에게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내버려 둬야 해?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문제점이야. 위계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어. 마커스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지만 걸레 자루를 잡은 그의 손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더 꽉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몰라.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민간인이야. 그들은 규율이나 진정한 존경심을 이해하지 못해. 이것은 가치가 없어. 하지만 김민주는 끝나지 않았다. 야! 그는 손을 뻗어 마커스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돌려 세웠다.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잠시 동안 김민주는 그 마른 어깨에서 저항을 느꼈다. 마치 단단한 강철을 잡는 것 같았다. 마커스의 눈이 금태 안경을 통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김민주는 그에게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엿보았다. 바닥을 닦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다. 마커스는 고개를 숙이고 안경을 고쳐 쓰고 계속해서 일을 했다. 그게 더 낫네, 김민준이 말했고 그의 자신감은 청중의 웃음과 함께 되돌아왔다. 봤지? 그는 배울 수 있어. 아마 너에게도 희망이 있을 거야, 조선족. 군중이 흩어지고 김민준의 무리가 떠나면서 그들의 논평을 마커스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계속하면서 박선영은 뒤에 남아 있었다. 그 일에 대해 죄송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 씨는 그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커스는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정말로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어렸고 아마 25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녀는 곱슬머리에 그녀의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들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쓰는 것 이상이었다. 괜찮아요, 마커스가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박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김민준 씨는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줘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위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군대에서, 전쟁 지역에서, 난민 캠프에서 그것들을 보았다. 권력은 권력을 보호했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박선영이 떠나가고 마커스가 다시 바닥을 닦으면서 그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가 유지해온 존중하는 거리, 그가 길러온 신중한 투명함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김민준의 캠페인은 강화되었다. 그것은 항상 그렇듯이 작게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마커스와 우연히 부딪혀서 그의 청소용품을 쏟게 만들었다. 마커스가 청소하도록 특별히 화장실에 쓰레기를 남겨두고 그런 다음 외국인 청소부가 그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크게 불평했다. 마커스가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을 때마다 배 타고 온 사람들과 섬시간에 대한 농담을 했다. 박철수와 최수진은 모든 사건을 가능하게 하고 증폭시켰다. 박철수는 좁은 복도에서 마커스의 길을 막아 그가 개인 공간과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좁은 곳을 지나가도록 강요했다. 최수진은 회의실에서 즉각적인 청소가 필요한 가짜 비상사태를 계획한 다음 중요한 고객 앞에서 마커스의 작업을 비판했다. 가장 나쁜 부분은 괴롭힘 자체가 아니었다. 마커스는 고문을 견뎌냈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총을 맞았다. 가장 나쁜 부분은 선량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박선영은 그에게 동정적인 눈길을 보냈지만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김민준이 그의 일과를 시작하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경비원, 접수원, 심지어 김민준의 행동을 목격한 일부 임원들까지도 모두 기본적인 인간성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했다. 이것이 네가 군대를 떠난 이유야. 마커스는 특히 힘든 날에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복잡해. 그들 대부분은 악하지 않고 단지 약할 뿐이야. 그리고 너는 싸우는 것에 지쳤어. 하지만 그 추론은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분수령은 11월의 화요일 아침에 왔다. 마커스는 로비에서 그의 청소 카트가 뒤집혀 있고 그의 용품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 서서 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분명히 지켜보면서 김민준, 박철수, 최수진이 그들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하고 있었다. 오 세상에. 마커스가 흩어진 병과 소를 모으기 시작하자 김민준이 크게 말했다. 누군가 사고를 낸 것 같네. 야, 조선족 회사 재산을 더 조심해야 할 거야. 한 무리의 직원들이 아침 근무를 위해 도착하고 있었고 마커스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열심히 피하면서 쓰레기를 피해 걸어갔다. 그는 체계적으로 일했고 김민준의 무리가 논평을 제공하는 동안 그의 카트를 정리했다. 아마 그는 안경이 필요할 거야. 최수진이 제안했다. 잠깐 그는 이미 안경을 가지고 있네. 아마 그는 더 좋은 안경이 필요할 거야. 아마 그는 운전 학교에 다시 가야 할 거야. 박철수가 덧붙였다. 무거운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걸레카트 같은 것. 마커스의 손은 그가 일하는 동안 완전히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가 구축한 신중한 구획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자아 사이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기억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 하지만 그러자 김민준이 선을 넘었다. 야,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김민준이 발표했다. 네가 쓰레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능숙하니까. 조선족, 아마 너는 우리 뒤를 더 자주 청소할 수 있을 거야. 사실 토요일에 와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게 어때? 물론 무보수로. 사회봉사라고 생각해. 로비는 매우 조용해졌다. 평소에 이러한 장면을 무시하던 직원들조차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김민준은 본질적으로 무료 노동을 요구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커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차분했다. 저는 제 예정된 시간에 일합니다, 김민준 씨. 회사가 추가 청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제 상사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상사? 김민준이 웃었다. 로드리게스를 말하는 거야?
그는 나를 위해 일해, 친구.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일해, 너를 포함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청소 직원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중과 그가 확립하고 있는 권력 역학이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스케줄에 대해 로드리게스 씨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김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했다. 나는 네가 여기서 너무 편안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아마 누군가가 네 자리가 어디인지 상기시켜 줘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는 손을 뻗어 마커스의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그를 뒤로 밀었다.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공격적이었다. 목격자 앞에서 명백한 도전이었다. 마커스는 김민준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김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두 번째로 김민준은 그 조용한 눈에서 위험한 무언가를 엿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김민준은 더 세게 밀었다. 문제 있어? 김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마커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으로 김민준의 손을 가슴에서 떼어냈다. 그의 손가락이 김민준의 손목을 감쌌고 잠시 동안 김민준은 그 손가락에서 힘을 느꼈다. 마치 기계에 잡힌 것 같았다. 문제 없습니다. 마커스가 부드럽게 말하고 김민준의 손을 놓았다. 이제 바닥을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걸레로 돌아서자 김민준의 굴욕감이 끌어올랐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이나 무시당하는 것은 특히 청중 앞에서 그의 자존심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있잖아? 나는 네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김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네가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우리는 네가 더 잘 이해하는 언어로 소통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다시 손을 뻗어 이번에는 마커스의 안경을 잡고 얼굴에서 벗겨냈다. 됐어. 김민준이 안경을 트로피처럼 들고 말했다. 이제 너는 이것들 뒤에 숨을 수 없어. 네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철수와 최수진조차도 불편해 보였다. 김민준은 괴롭힘에서 노골적인 폭행으로 옮겨갔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마커스는 눈을 깜박거렸고 그의 안경이 없이는 시야가 흐릿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김민준이 안경을 손에서 돌리며 말했다. 나는 아마 네가 그것들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약간의 존경심을 보여줘. 네 태도에 대해 사과해. 김민준 씨, 박선영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방금 출근했고 명백한 공포로 그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에게 그의 안경을 돌려줘요. 이것은 너무 심해요. 그래? 김민준이 마커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우리의 친구가 존경심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마커스의 마음속에 몇 시간 동안 다시 재생될 무심한 동작으로 김민준은 손을 벌려 안경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렸다.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로비의 총성과 같이 울려 퍼졌다. 마커스는 깨진 안경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8년 동안 썼던 안경, 그가 이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샀던 안경, 그가 그의 아파트에서 길고 조용한 저녁 동안 제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 안경. 그가 다시 김민준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명확했다. 그것은 실수였어. 마커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있는 무언가가 김민준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장난스러운 잔인함은 김민준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처음으로 불확실성의 기미로 대체되었다. 뭐라고 했어? 김민준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마커스는
무릎을 꿇고 깨진 안경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자세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이제 곧게 펴졌다. 신중하고 복종적인 몸짓은 사라졌다. 그는 키가 더 커 보였다. 어쩐지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어. 마커스가 다시 말했고 그의 한국 억양은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존경심에 대한 대화를 나눌 거야. 김민주는 지지대를 찾으면서 지켜보는 얼굴들을 둘러보았지만 박철수와 최수진조차도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무리는 더 커졌고 공기 중의 긴장감에 이끌려왔다. 박선영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도 그들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너는 나를 협박할 수 없어. 김민준이 더듬거렸다. 나는 너를 해고할 거야. 나는 너를 체포할 거야. 협박이 아니야. 마커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저 대화일 뿐이야. 남자 대 남자로.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 김민준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봐, 여기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김민준 씨. 마커스가 계속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대화적이었지만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하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너는 존경심이 두려움에서 온다고 생각해. 네가 더 크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을 더 작게 만드는 것에서. 하지만 그것은 존경심이 아니야. 그것은 단지 괴롭힘일 뿐이야. 또 다른 발걸음 앞으로 김민준의 또 다른 뒷걸음질. 진정한 존경심은 마커스가 말했다. 이해에서 와.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않았어. 김민준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어쩐지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마커스는 로비 전체 앞에서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누구야? 김민준이 물었고 누구의 기억에서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마커스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친절한 표정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마커스 김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퇴역한 김상사입니다. 15년 복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 이라크에서 2번 파병되었습니다. 동성훈장, 상위군 인훈장,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로비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마커스가 계속 말했다. 나는 평화를 찾으러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에 띄지 않고 치유하고 15년 동안 소음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약간의 조용함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쓰레기를 비우고 당신의 바닥을 닦고 내 억양과 외모에 대한 당신의 작은 논평을 듣는데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김민주는 벽에 더 세게 눌렀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지, 그렇지? 너는 계속 밀어붙여야 했어. 계속 시험해야 했어. 내 안경을 깨고 내 평화와 내 존엄성 중에서 선택하게 만들어야 했어. 전체 군중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층의 직원들이 건물 전체에 퍼지는 소문에 이끌려왔다. 박선영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도 그들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일은 이것입니다. 마커스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히 로비를 통해 쉽게 전달되었다. 너는 사과할 거야. 내게뿐만 아니라 네가 스포츠를 위해 다른 인간을 모욕하는 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안경값을 지불할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거야. 김민준의 입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닫혔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오래된 라인베커 본능이 발동되었다. 하지만 마커스가 그를 쳐다보자 박철수는 중간에 멈춰섰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마커스가 간단히 말했다. 이것에 대해 나를 믿어. 박철수는 마커스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15년의 전투, 삶과 죽음의 상황, 피와 고통으로 지불된 훈련을 보았다. 그는 뒷걸음질쳤다. 이제 마큐스가 말하고 다시 김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사과해. 나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했다. 나는 사과해. 나는 선을 넘었어. 모두에게 마큐스가 재촉했다. 김민준은 혐오감에서 매혹, 간접적인 당혹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군중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나는 모두에게 사과해. 김민준이 더 크게 말했다. 내 행동은 부적절했고 비전문적이었어.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낫네. 그리고 네가 스스로를 크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들고 싶어질 때마다 이 대화를 기억할 건가? 네, 김민준이 속삭였다. 좋아. 마커스가 뒤로 물러서서 김민준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민준은 벽에서 몸을 떼고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달려갔고 박철수와 최수진은 혼란스러운 강아지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흥분된 수다와 함께 그들의 책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선영은 남아있었고 분명한 감탄과 함께 마커스에게 다가왔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몰랐어요. 제 말은 해군 특수부대요. 정말로요? 마커스는 그의 청소용품을 모으기 시작했고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있었고 그는 왜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로요? 그가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사이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용함을 찾으러 여기에 왔어요.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박선영이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마커스 씨, 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당신이 언제든지 그것을 멈출 수 있었다면. 마커스는 그의 일을 멈추고 그 질문을 고려했다.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일단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15년 동안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안경이 없이는 여전히 흐릿한 시야로 박선영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 그리고 지금은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나는 때때로 평화는 방어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대결에 대한 소문은 핀나클 테크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과장되어 전해졌고 어떤 버전에서는 마커스가 김민준을 로비 전체로 던져버렸고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기밀 군사 비밀을 폭로했다. 하지만 핵심 진실은 남아있었다. 조용한 청소부는 누구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한편 김민준은 3일 연속으로 병가를 냈다. 그가 마침내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무심한 잔인함, 다른 사람들을 작게 만들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고 시선을 피했고 회사 위계 질서에서 그들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용하고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다. 박철수와 최수진은 그들 자신의 변화를 겪었다. 신체적 위협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 박철수는 모든 상호작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그를 죽일 수 있는 남자를 무심하게 위협해 왔다는 사실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약간의 편집증을 느끼게 했다. 최수진은 그녀의 날카로운 혀가 단어가 실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덜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마커스를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를 지나쳐 갔던 직원들은 이제 그들이 지나갈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 그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경비원들은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임원들도 그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가구가 아니라 깊이와 역사를 가진 사람으로. 박선영은 일종의 동맹자가 되었고 종종 그녀의 커피 휴식 시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 멈췄다. 그녀는 또한 회사가 마커스의 새 안경값을 지불하도록 조용히 준비했고 그것을 직장 안전 비용으로 주장했다. 있잖아요. 그녀가 어느 날 아침 김민준이 재판을 열곤 했던 회의실을 마커스가 청소하고 있을 때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달라요. 김민준 씨와 그의 친구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마커스는 그의 새 안경을 고쳐 쓰고 테이블을 계속 닦았다. 어떻게요?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요. 박선영이 말했다. 더 의식하고요. 저는 김민준 씨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존경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마커스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존경심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을 얻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얻었어요. 박선영이 주장했다. 당신은 김민준 씨가 끔찍하게 행동하는 동안 그 모든 달 동안 괜찮게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때만 당신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어요. 당신은 그들보다 더 나음으로써 그것을 얻었어요. 일주일 후 마커스는 퇴근 후 그의 청소 카트 옆에서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경비원과 몇몇 늦게까지 일하는 프로그래머들 뿐이었다. 김민준은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김민준이 말했다. 청중 없이요. 마커스는 그의 용품을 계속 정리했지만 김민준에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존경심에 대해요.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요. 김민준은 말을 더듬으며 잠시 멈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뿐만 아니라요. 아마도요. 마커스가 판단 없이 동의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제 말은 나는 항상. 김민준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나 같았어요. 사실은 더 나빴어요. 그는 나에게 세상은 승자와 패자에 대한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지게 만들지 않으면 네가 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마커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김민준을 직접 쳐다보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나는 아마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민준이 말했다. 강해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건물의 환기 시스템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있어요. 마커스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어려워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들어 올리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되는 것을 듣고 거의 안도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제 말은 다른 것이요. 진정한 존경심 같은 것이요. 마커스는 조작이나 진실성이 없는 징후를 찾으면서 김민준의 얼굴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가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였다. 무너지고 더 나은 무언가로 자신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도요, 마커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네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정말로 사과하는 것으로. 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너는 할 일이 많겠네. 마커스가 대답했다. 다음 몇 달 동안 핀나클 테크는 다른 종류의 직장이 되었다. 김민준의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완벽하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은 버리기 어려웠고 그는 자주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가 낡은 패턴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그 벽에 기대어 있던 느낌을 기억했고 그는 다르게 선택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직원들이 그들 자신의 용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멈출 수 있고 존경심은 얻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육성한 무심한 잔인함의 문화는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더 건강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마커스는 그의 일을 계속했고 여전히 조용하고 대부분의 면에서 여전히 수수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